저희 행사는 GEG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는 비영리 교사 모임 단체고요. 그냥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 구글의 어떤 플랫폼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교육의 혁명을 좀 갖고 오고자 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대 선생님들을 어떻게든 좀 더 멋진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노하우로 유튜브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이름을 유선생 아카데미라고 지었어요.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포토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유선생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유선생 아카데미를 이제 유튜브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제 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예비 유선생님들에게 유튜브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영상에 대한 어떤 언어를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1박 2일, 2일 동안의 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만 인사 소개를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모실게요. 여러분들 아마 말씀만 들었던 구글러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튜브를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재훈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엄청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반갑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어린이 컨텐츠와 러닝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저희가 먼저 생각해서 제안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선생님들과 같이 어떻게 유튜브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GG라는 한국에서 좀 테크에 굉장히 관심 있는 선생님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룹과 함께 굉장히 많은 협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의 현장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트렌드를 지금 현직 교사분들 이외에도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이 미리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 저희는 거의 한 게 없고 여기 GG 그룹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시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구글이 주최를 해서 이 행사에 와서 구글의 기술을 배우는 행사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결과 이런 장을 마련을 해서 훨씬 더 의미가 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 가지고 계신, 그리고 또 많이 선배님들이 이제 오늘 내일 또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또 다들 여기서 선생님 많이 되실 거잖아요. 대부분 다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학교라는 현장을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뭐라 그러나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술, 교육 기술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젊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미래 4차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어떤 마인드셋을 잘 가지고 이걸 교육 현장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마 이틀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에 웰컴 레터가 나는 들어가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웰컴 레터가 뭐예요 하시는 분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시고 스마트폰에 웰컴 레터 꼭 띄워주시고요. 명찰 사진 찍어서 나는 올렸다 하시는 분? 네, 아직 많지는 않으시네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오늘 경품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학교별로 하긴 좀 그렇지만 혹시 경인교대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네. 신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많이 오진 않으셨군요. 네.
가장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연자분은 여러분의 선배님이십니다. 경인교대 출신이시고 현재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직 교사이시면서 또한 뜨고 있는 우동쌤이라고 뜨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앞으로 되게 많이 뜨실 분입니다. 앞으로 되게 많이 뜨실 분이니까 네, 나중에 끝나고 사진 꼭 같이 찍으시고요. 우동쌤, 네, 박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혀 뜨고 있지 않고요. 네,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잠시 타이머 좀 설정하고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월요일 아침 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저 인천에서 날아왔는데 신도림에서부터 거의 공중부양하고 왔습니다. 네, 춥기에 압착되면서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유선생 아카데미 첫 번째 연자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명은 우동쌤입니다. 네, 먹방 유튜버 아닙니다. 우동만 먹고 하는 그런 유튜버 아니고요. 우리 동네 선생님의 약자입니다. 조금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이 채널을 열 때 제 마음은 이제 뭐 칸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친구들 또 학교에 오지 못하거나 학교 와서 공부는 하지만 자기 진도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좀 동네에 사는 삼촌 왠지 알려줄 것 같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채널을 만들었으나 정체성의 혼란으로 지금 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준형이고요. 네, 경인교대에 나왔습니다. 겉보기는 거의 연구부장급인데 교직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잠시 설명드릴게요. 유 선생이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옛날 옛적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떤 학생도 낙오하지 않게 하겠다. 교육 정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도 교육청 접속하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제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저는 공교육의 낙오자였습니다. 네, 철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빠졌습니다. 게임 중독자였고요. 지금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되게 멋진 용어로 순화해 주셨는데 네, 저는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 저를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치료약은 아내의 잔소리. 네. 네. 동시에 이제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 학교 제대로 다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고요. 그냥 고3 때는 직업학교 다녔고 친구들 수능 보러 갈 때 전 PC방 갔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개발자가 되었어요. 네, 어떤 일정한 그 훈련을 받고 게임 개발자를 되어서 한 3년, 4년 정도, 3년 정도 게임을 개발하다가 어떤 이슈를 만나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 수험생이 됩니다. 그때 제 나이 26. 네, 초중고등학교 12년 공부 하나도 한 적 없음. 네, 그래서 처음 열었던 교과서, 서점 가서 제일 먼저 고른 책이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1부터 시작했어요. 네, 메꾸는 게 정말 작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를.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네, 경인교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대생으로 많은 거 배우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 배우고 있는 내용들 같이 배웠고요.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 또 안 봤어요. 네, 또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가서요. 코이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해외봉사활동 지원하는 그 외교부 산하의 그 조직인데 코이카 통해서 2년 정도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가서 봉사활동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 가서 그 남미 애들, 그 꼬매들 음악 수업 했었고요.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바나나와 새우를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네,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연구했던 갈라파고스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요, 임용고시 뒤늦게 보고 초등교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직 경력이 매우 짧아요. 네. 현재는 육아휴직 올해 신청했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너무 이뻐요, 아직은. 네. 네, 그래서 함께 있고, 육아휴직 겸해서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이런 연구, 또 선생님들 만나는 기회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이제 구글에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당연히 기본 사용하실 거고,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적 도구들을 교육적으로 정말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에듀케이터 라이센스를 이제 구글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에 얻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에듀케이터 레벨 1, 2를 획득한 후에 에듀케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트레이너 과정까지 했고, 그 다음 넥스트 레벨 하나 남았는데, 저희 박정철 교수님 국내 유일의 이노베이터이신데, 네, 그 뒤를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동쌤 채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네, 빨리 끝나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동쌤 채널, 네, 채널 아트에서부터 벌써, 네, 냄새가 나죠? 아, 이 채널은 뜨기 힘들겠다. 네, 채널 아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크리에이팅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큐레이션 하는 것도, 큐레이팅 하는 것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이 구축되었고요. 저의 요즘 가장 많이 작업하는 건 구글어스로 세계 여행하기입니다. 네. 네, 지금은 세계여행 간단하게 해외 명소나 그런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세계사, 세계지리,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곳과 좀 연결점을 만들 생각이에요. 구글어스 그냥 공짜로 제가 막 쓰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잘릴지 몰라요? 네, 벌써 잘렸나? 네, 이렇게 해서요. 나름 뭐 되도 않는 네, 페이스와 네, 여러 가지 방송 장비 얼마 없어요. 네, 핸드폰 갤럭시로 합니다. 네, 이걸로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작업해보고 있어요. 제가 뷰 기능인데요. 네, 사람이나 드론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마치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별다른 거 하지 않고 약간 채널 화면을 넘기면서 하는 막간의 얘기인데요. 유튜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잘생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채널에 있는 컨텐츠, 제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를 잠깐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목록에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어스라는 툴 3D 이제 인공위성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보여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세계 여행하고 있고요. 진짜 막 이것저것 많습니다. 우리 애기 막 육아일기 쓴다고 나도 육아 튜버 돼보겠다고. 네, 이것도 한번 올려보고. 막 옆에 막 보면 가끔 선생님 공부하실 때 막 BGM 틀어놓고 있지 않나요? 감미로운 카페 음악, 뭐 재즈 음악, 뭐 공부 집중되는 음악, 뭐 이것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저작권 없는 음원들 찾아가지고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저 혼자 들으면서 좋아했어요. 저 혼자만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만 잘 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제목이 이제 초등교사가 된 게임 개발자 드디어 유튜버가 된다. 뭔가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네, 후속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 이제 5, 6학년, 저 이제 6학년 담임을 좀 했었는데, 5, 6학년 담임 했었는데, 사회교과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하게 쓰는 정치, 민주주의, 뭐 독재, 삼권분립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겐 너무 새로운 외계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영상으로 좀 좋은 예와 함께 소개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 구글어스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빠져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교과서 읽어주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뭐 보통 이제 책 읽어주거나 북튜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과서로 북튜버를 해봐야지 해서 올렸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올렸어요. 생각보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제 올해 비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 오지 못하거나 홈스쿨링 하거나 해외에서 2세들 이런 친구들에게 되게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게임 개발자 출신의 게임 중독자 출신이다 보니까 게임 튜버도 또 흉내해보겠다고 게임도 몇 개 굴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의 제목을 쭉 보시면요, 이게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처럼 하면 망해요. 네,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유튜브 랩에서 오실 텐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아마 많은 상세한 설명 해드릴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과 포커싱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 선생님이 혹시 교과목 혹은 특수하게 테크놀로지나 특수한 어떤 취미가 있으면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 유튜브를 올리시면서 학생들과의 교육적인 커넥션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선생님이라고 완벽하게 전 과목 다 해내고 막 이것저것 다 잘해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포커싱 하나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뭐 정말 기백생 오셨지만 체육 활동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 내가 체육 수업 학교 체육 수업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고민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쫙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인 이제 교육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쯤 지나면서도 시작해볼까 하다가 좋아. 아까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은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게임 개발자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유튜버가 된 초등교사 뭐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상권 분립 딱, 독재와 상권 분립 딱 했는데,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인데 한 번 또 이슈가 떴다가지고 제 거 막 검색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떴어요. 그래서 유튜브 재밌겠다 하려고 하는데, 네, 아기가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열심히 아기랑 놀았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네, 어떨 때 쓰던가요? 이 표현을요. 지금 미디어 세대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는 넘치게 많거든요. 사실 유선생 아카데미, 또 저희 유튜브 지지그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선한 교육적인 사례들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사례는 그 체계적인 전문적인 트레이닝 하나 받지 않고 케냐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창던지기로요. 유튜브로 창던지기 자세만 연습했어요. 보통 창던지기는 완전 백인 계열이 강세인, 유럽 그 백인 계열이 강세인 종목인데 되게 과학적인 요소가 많나 봐요. 근데 본인은 맨날 들판에서 나무 막대기만 던지다가 이제 먼 거리 가가지고 간시 인터넷 되는 PC방 가가지고 유튜브 와서 그 전문 국가대표 출신들의 메달리스트들이 그 올린 그 창 던지는 자세 보고, 또 집에 초원 앞에 가가지고 또 던지기 연습하고, 그래서 금메달 딴 사례가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 수많은 컨텐츠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너무 자극적인 거 보는 거 아니야? 너무 조금 이상한 것만 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럼 교사인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또 앞으로 유튜브 이미 빠져 있어요. 이미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유튜브가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좀 활용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재생 목록 리스트인데요. 정말 정리가 안 되었죠. 근데 워낙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그때그때 필요한 걸 재생 목록 계속 만들었어요. 6학년 요번에 5월달에 인성교육 해야 된다는데요. 그래요 부장님? 그러면 인성교육 막 찾아봅니다. 영상 찾아서 다 많이 나오지만 다 애들하고 공유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제 시간이나 퀄리티나 제가 전달하고는 주제랑 맞는 거 모으고요. 그래서 뉴스 읽기, 뭐 감독 중독 예방, 뭐 이제 장애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관심사는 다 재생 목록으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유튜브에서 내 채널이 있고, 내 채널은 좀 이따 합시다. 재생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서 이건 좀 내가 나중에 더 봐야지. 혹은 아예 내가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계시나요? 네, 곧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일단 재생 목록 만든 건 별로 어렵지 않고 나중에 잠시 후에 유튜브 랩에서 또 그 부분 다뤄주시니까요. 실전적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수업 중에 제일 쓰기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업 무슨 계기교육 같은 거 할 때 수업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다 널려 있고요. 또 초등은 인디스쿨이라는 또 멋진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자료와 유튜브 자료 같이 영상에서 딱 초반에 영상으로 동기부여 딱 해놓고 선생님 썰 한번 풀고 자 활동 한번 해볼까? 네, 계기교육 끝이에요. 네, 영상을 근데 찾다 보면 이런 시점이 오세요.
이거 특히 뭐 이제 인권교육이나 아니면 뭐 몇몇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교육 부분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영상이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KBS 1텔레비전의 그 녹화 영상이거나 아니면은 외국 영상 혹은 누군가 만들었는데 학생 UCC 아니면은 조금 퀄리티가 부족한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이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내가 한번 만들어봐? 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도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다 보면은 그 다음 영상들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활용하고 있는 거, 거꾸로 교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이제 국내에서 해주시고 계신데 플립러닝이라고 하고 이제 학습 방식이 거꾸로 교실 혹시 들어보신 분? 거꾸로 교실을 그래도 절반 가까이 들어보셨네요. 전통적인 교실은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교실 안에서 그 책상 쫙쫙쫙쫙 일렬로 두고요. 교사가 교과서를 보면서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오늘은 뭐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배워볼게. 국민의 권리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교과서 한번 철수가 읽어볼래? 네, 이렇게 쭉쭉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교과서 읽고 교사가 다 강의해주고 몇 명 한두 번 물어보고 자 마무리 노트 정리해볼까? 하고 쉬는 시간 동안 땡땡땡 치면 끝이죠.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나아가야 될 학습 형태랑 매우 거리가 먼 학습 교사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은 그렇게 방금 제가 40분 동안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 사실은 텍스트나 영상으로 압축해보면은 5분 남짓이거든요. 그 5분 남짓의 영상으로 미리 애들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애들한테 클래스팅이나 카톡이나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다음 주에 수업할 건데 이거 좀 미리 보고 와. 네, 그러면 이미 학생들 딱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미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들어본 상태예요. 한번 들어본 상태고 교과서 보면은 대충 이 내용이 그거구나, 민주주의가 그거였구나, 뭐 의회라는 게 국회라는 게 그거였구나 이미 들어보고 온 상태예요. 물론 이제 유튜브 안 보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끝까지 뺀질뺀질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룹 묶고 야 유튜브 먼저 보고 온 친구들 설명해줘. 3분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식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은 이미 애들은 똑같아요. 저 어차피 수업 40분 동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들어본 거예요. 그쵸? 그 외에 지식이 다져지는 거는 뭐 노트 필기, 말하기, 에세이 쓰기, 뭐 활동 등을 통해서 다져지는 거지 어차피 제 40분 동안 하는 거는 그 지식 키워드가 들어갔다 지나간 거 끝이에요. 그쵸? 그럼 똑같이 5분으로 압축해서 영상에 제가 키워드만 빡빡빡빡 때려주고 보고 오고 와서 수업 시작하고 한 3분 5분 정도만 키워드 다시 리마인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진짜 하고 싶었던 활동 하면 돼요. 선생님들 교실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교과서 진도가 무지막지해요. 항상 교과서에 치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 다행히 이제 그런 흐름은 맞춰져 가고 있어요. 교과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교과서는 바이블이 아니다. 이런 건 점점 계속 확장되어 있고 교사의 역량하에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전달하자인데 유튜브는 그렇게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선생님들이 뭐 퀄리티 상관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셀카 찍듯이 그냥 동영상 찍고 얘들아 들어봐 내일은 우리 사회 이거 2단원 배울 건데 이 내용 좀 기억해야 돼. 국회와 법원과 뭐 그 행정부의 정부의 기능을만 좀 알아와. 이거 그냥 한마디씩만 설명해 주면 돼요. 학생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저 칸아카데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칸아카데미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수학으로 시작해서 거의 미국의 교육과정 전 과정, 거의 대학생 그 전문 과정까지도 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든지 접속해도 영상을 공부할 수 있고 이제는 그 LMS 시스템이랑 붙여가지고 아예 그 사이트에서 제가 로그인해서 다 공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단점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유선생이 되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에 와서 탁 틀어서 유튜브를 봤는데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한다던가 뭐 이제 공부 뭔가 해야 되는데 책 펴긴 귀찮고 그쵸? 유튜브 하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말을 걸어준다. 의외로 이런 피드백 되게 많고 저 그 사례가 저도 막 이렇게 전 과목 다 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 작은 과목부터 저는 이제 수학, 사회, 국어 그것도 모든 단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혹은 내가 그냥 전달하기 좀 괜찮은 단원 활동 많이 하고 싶은 단원들 위주로만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그 국어도 읽어주기도 해주고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겠지만 애들이 수학은 편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세 자릿수의 곱셈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숫자가 커요. 막 6, 7개. 네, 이건 제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수학 영상을 간단하게 교과서 열어놓고 풀이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라고 안내해주고 영상 길이는 7분, 8분도 되지 않고 편집 없고 그냥. 근데 나중에 몇몇 친구들의 피드백이 그거였어요. 몇 번 돌려봤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영상의 장점이에요. 현장에서 하는 강의는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 끝이에요. 특히 수학 시간에 수학 이미 마음이 닫혀있는 애들은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하고 막 멍때리고 잠깐 옆에랑 친구 장난치다 지나가면 그 개념은 이미 끝이에요. 근데 유 선생님 올린 유튜브 영상들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쌓인다면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지인아 너 지금 보니까 분수의 곱셈을 분수의 덧셈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덧셈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모끼리 그 통분 공배수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공배수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 추천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경험과 팁을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나눠드리는 거이기도 해요. 선생님들 다 선생님 유튜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이 있어서 잠깐 뭔가 알아보러 오신 것도 있으시겠죠? 일단은요. 왜요? 왜 유선생 하실 거예요? 왜 유튜버 하실 건가요? 이게 정해져야 돼요. 왜 유튜버가 되려는가?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유튜버 왜 하지? 막 처음에 시작은 불순했습니다. 네, 우르르 막 급성장하고 막 연봉이 1억이래, 3억이래, 13억이래. 우와, 막 100만 찍으면 야 강남에 건물을 사더라. 야, 허팝님. 네. 너무 부러워요. 그런 거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건 마치 내가 노래 좀 부른다고 가수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유튜브는 내 성장을 기록하는 곳이야. 내가 교사로서 선생님들 교대생으로 이제 이론 많이 배우고 또 이제 교사 현직 돼서 이제 많은 거를 배우고 가르치겠지만 실제로 끊임없이 배울 거 투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운 거를 책으로 읽고 온라인 원격 연수나 오프라인 연수 듣고 돌아오면은 까먹어요. 지식은 제가 재구성해서 재구성해서 아웃풋하지 않으면 제 안에 체화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너무 좋은 그런 통로인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배운 내용들을요, 그 똑같은 내용을 딴 데 가서 연수해주면은 진짜 그 내용 완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배운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하면은 제 머릿속에 지식이 또 전문성이 재정리가 되고 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저한테 있어서는 제 기록하는 공간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유튜브를 많이 하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대도서관님 책이나 요즘 도티님이나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내서 유튜브를 계속 하라고 권장들 많이 하세요. 그 주부님들도 이렇게 시간 내서 하시면 수익도 발생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세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컨텐츠마다 다릅니다. 컨텐츠마다 달라요. 제가 아까 잘생기면 성공한다는 컨텐츠는 그 경찰 입시 준비하던 그 선생님인데 그냥 카메라 두고 자기 공부하는 거 주구장창 올렸어요. 구독자가 버버버버 올라요. 이건 뭔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좀 더 약간 스마트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 구글어스 영상 아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초반에는 8시간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능하시겠어요? 유튜브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성공 조건이 최소한 이틀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업로드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정설처럼 얘기하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지금 많이 줄여서 촬영에 40분, 편집에 4시간, 업로드 1시간, 뭐 이렇게 홍보 1시간에서 한 5시간 잡는데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는 애기 기저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컨텐츠를 또 바꾸고 또 이렇게 계속 모색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영상을 올리거나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시는 게 저작권, 그 중에서도 폰트에서 많이들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폰트 되게 PPT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쁜 폰트 막 검색해서 막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가끔 악질적인 업체는 폰트 무료라고 뿌려놓고 폰트가 무료로 제공이 돼도요. 그 무료라는 의미는 내가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상업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쓰기 배포되는 것들은 별도로 검색해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그 글씨체들 그런 거 이제 공용으로 다 쓸 수 있게 해놨죠. 상업적 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악질적인 기업에서는 이거 이제 학교에 공문도 많이 옵니다. 선생님들 그 어떤 연수 자료나 이런 수업 자료 만들 때 다양한 폰트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다가 그게 그 업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걸렸을 때 그냥 소송이 들어와서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저작권을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 구글링으로 이미지 엄청 많이 검색하려 되게 멋진 거 내 썸네일도 집어넣어야 되고 막 하니까요. 그 이미지들도 다 저작권이 하나하나 강력하게 배어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들, 네, 저는 팩셀스 많이 쓰는데 뭐 더 많은 사이트를 검색하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시고 구글 검색할 때 구글은 검색에서 도구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검색 들어가고 내가 검색할 내용 찾은 다음에 도구에서 설정하면은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라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딱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이미지들만 툭툭툭 뜨거든요. 물론 이미지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종류나 퀄리티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공교육 그 공무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그런 신변의 안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음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많이 사용하는데 유튜브에 오디오 그 라이브러리 있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많은 그 BGM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찾아보면 되겠지만 찾아보면 저도 좀 더 찾아봤는데 약간 까다로워요. 찾다 보면은 지금은 무료인데 나중에 그 규정을 정책을 바꾸면은 제가 계속 가서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무료로 써도 되나? 너무 귀찮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충분히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다만 효과음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연구원 뭐 혼자 직접 녹음해도 되겠죠. 놀라는 거, 기뻐하는 거, 슬픈 거. 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활동하다 보시면 1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면 애드센스 할래? 그러니까 광고 붙일래?가 이제 분기점이 와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서 광고를 붙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죠. 교사들이 이런 활동으로 수익을 버는 게 괜찮은가? 네, 부딪힘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부딪혀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현행법상 안전하게 유튜브 혹은 블로그로 뭐 여러 가지 블로그 파워블로거들 막 수익 내잖아요. 네,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공무원 신분이라서 좀 그런 게 걸려 있는데 뭐 차차 풀려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들 책도 많이 쓰고요. 뭐 공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로도 많이 활동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겸직 신고를 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돈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겸직 신고하고 안전하게 선생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핸드폰이 꺼져서 시간 확인 한번 하고요. 네, 오버하고 있군요. 후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섹션인데요. 제 파트인데요. 디지털 세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략 스마트폰 등장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터치 스크린 되는 스마트폰 등장 전후. 그리고 선생님들도 혹시 다 원주민이신가요? 아니세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러면 저희들은 모두 디지털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이주민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온 사례죠.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 공중전화 가서 전화카드 전화하다가 음성사선 삐삐 하다가 이따만한 시티폰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 폴더폰 흑백 띠띠띠 계산기 같은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거의 슈퍼컴퓨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이런 저희가 디지털 이주민인데
저희가 계속 충돌하는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세대, 아날로그는 감성이지, 디지털은 스마트함이지, 이런 부딪힘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같은 디지털 이주민들은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바로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강점과 디지털의 편리성을 적절히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세상을 확장한 개념이죠. 좀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밴드 음악을 MP3로 듣는 것과 공연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들을 학생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게임 중독이나 게임 과몰입에서 벗어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게 있어. 만나서 애들하고 직접 놀아봐. 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같이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 30분 날라갔네요. 제 거예요. 제 알람. 잠시만요. 이것만 끄겠습니다. 슬라이드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지털이라는 미디어 도구들, 특히 유튜브라는 도구는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선함이나 악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건물을 부술 때도 쓸 수 있지만 건물을 만들 때도 쓸 수 있죠. 선생님은 유튜브라는 것을 공간을 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소비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파괴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보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의 교육이라는 선생님만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교육적인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유튜브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고민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능적인 도구적인 방법들도 배워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칠 텐데요.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만 Q&A 받고요. 지금 온도가 아마 높아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월요일날 조금 실내 온도 좀 낮춰야 나머지 강연이 좀 쉬울 것 같고요. 혹시 질문 한두 분만. 네, 선생님. 그 유튜브 같은 걸로 수익 창출을 할 때는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겸직 신고라는 게 교장 선생님께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겸직신고 양식이 있고요. 학교장 재량에서 허가가 되는 거고, 네,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허가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원치 않으시면 사실은 이제 불법 활동이 되는 거고, 지금은 수익 창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겸직신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직 중이긴 하지만. 네. 수업 전에 유튜브를 미리 보라고 과제 내주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애들이 그거를 잘 봐오는지가 좀 저는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보러 들어갔다가 애들이 딴 길로 많이 셀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가지군요. 일단 첫 번째 영상 보고 오느냐, 네, 거꾸로 교실의 최대 그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점점 스킬들이 생겨요. 처음에 저도 거의 항상 50%만 보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보고 온 친구들이 보고 오지 않은 친구들한테 테이블에서 잠깐 나눠서 5분 동안 짧게 설명해줘 하면서 그 아이들은 설명하면서 깨닫고 듣는 아이들은 네, 또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또 학습이 일어나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맞춤 채널, 추천 채널로 이제 그 유튜브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내가 디딤 영상 보고 와 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유튜브 들어가 있어요. 이미 유튜브 안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네. 그 영상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뒤에 점점 그 편집 프로그램 오늘 내일 아마 쭉쭉 나올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저는 현재 이제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핸드폰 자체 기능 아니면
그 애플 컴퓨터 맥북에 이제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무료 툴도 있으니까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많이 써서요. 뒤에 또 많은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앱 들어가셔서 우동쌤을 치시면은 채널이 나오고요. 그 채널 아래 누르면은 구독이 됩니다. 이 구독 후에 저한테 아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지 않으셨나요? 농담이고요. 구독을 하시고 그 옆에 알림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야 진정한 구독이 끝나는 겁니다. 구독을 해놓고 새로운 영상이 올릴 때마다 여러분 앱에 알림이 와야 진정한 나는 구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연자분은 열정기백쌤, 역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열정기백쌤을 치시면 되겠고요. 초등 체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거의 원탑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방대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뭐 게임하고 집에서 놀려고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계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서울 동굴초등학교의 성기백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서울 동구로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교대 출신인데 경인교대 수시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네,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정시로 간 경험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기 초에 이제 교사가 되시면 많이 하실 텐데 진진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1, 2, 3, 4 중에 가짜가 1개 있고요. 진짜가 3개예요. 자, 1번이 가짜 같다. 네,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의 미친 짓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2번이 거짓말 같다. 네, 선생님. 나머지가 되게 가짜 같고 1, 3, 4가 가짜 같아서 2번이 진짜 같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 네네네. 아무튼 제 얼굴과 키를 좀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저는 8년 연애 결혼. 이거 가짜다. 네, 선생님. 저 빨간, 네, 선생님. 연애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8년 연애가 아니라 10년 연애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짧게 끊어서 상당히 많이 여자들과 연애했을 것 같다. 네, 이거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4번이 거짓말 같다. 네, 선생님. 세 명이라서 되게 아닐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4분, 5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넷인데 셋이라 뻥치고 있다. 네, 저는 2번이 가짜예요. 1, 3, 4가 진짜고요. 네, 애플 기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 5부터 뭐 6, 그다음에 7, A 플러스, 10S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맥북이 집에 2대 있고요, 아이패드가 4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반응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 같은데 2번은 거짓말이고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초중고 농구를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 농구 동아리 서울교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활동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게 됐고요. 8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증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제 저희 증거물들을 보여드렸고요. 저에 대한 소개 좀 더 드리면은 저는 기백반 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선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육 컨텐츠들을 이런 티처럼 커뮤니티라고 해서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있어요.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D라고 해서 애플 디스팅니스 에듀케이터인데 애플 우수교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준영 쌤은 GEG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AD 하다가 이제
유튜브 쪽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거꾸로 교실 주번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거꾸로 교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채널이고요. 혹시 이런 활동들에 대한 관심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자랑하는 자리니까 좀 더 자랑을 하면, 체육 교과서를 얼마 전에 집필을 했어요. 도가출판 거를 집필을 했고, 교육부에서 하는 교수학 숫자라는 게 있어요. 2015 교육과정 다 아시죠? 네, 그거를 보고 이제 해설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육 및 놀이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제가 만든 영상을 하나 우선 보여드릴게요. 짧게 끊어서 편집해왔습니다. 자, 준비! 네, 교육반 체육교실. 오늘은 서바이벌 협력 오래 이어달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팀의 뿅망치에 맞으면 탈락합니다. 내가 탈락하기 싫으면 계속 빠르게 뛰면서 도망가야 하고요. 이제 활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학급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10대 10 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4대4로 준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규칙은 뿅망치를 든 사람은 한 바퀴를 뛰면 한 명이 뿅망치를 들고 뛰었는데요. 다음 바퀴에서도 계속 들고 뛰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뿅망치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어주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생산하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 혹시 보셨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고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드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한 번쯤 꼭 보시길 권하고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골든서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한대요.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준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유튜브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유명하니까 카메라를 사야겠네? 노트북을 사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프리미어를 할까? 파이널 컷을 할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초등학교 운동회예요. 저는 체육부장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자 얘네들이 이제 막 공연을 하고 있고 주인공은 누구죠? 학생이죠? 학생들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은 이 공연하는 거에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쪽에 누가 있을까요? 교장, 교감 선생님과 내빈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운동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몇십 년째 내려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처음에 왜 유튜브 영상을 생산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성기백인 저는 왜 그걸 만들게 됐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기백반 체육교실 영상을 보여드렸고 처음에 시작은 초등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초등학교 선생님 되셔서 어떤 선생님 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상당히 초등체육이 활성화가 덜 돼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원하면 어떤 체육 콘텐츠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도 했고 체육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체육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현장에 나와서도 원활하게 체육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 대부분 뭐 이렇게 젠더 불평등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체육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두렵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장학자료라고 하는데 장학자료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책 몇 권을 뿌리고 보라고 해요. 근데 볼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글로 읽고 나서 사진으로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에서 필요한 거는 영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찐피구라는 활동인데요. 피구를 하는데 던지지 않고 찜을 하는 피구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활동이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은 어떻게 생겼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며 규칙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여태까지 교사는 소비자였어요. 어떤 소비자였냐면 이런 소비자였던 거죠. 우리는 교과서를 소비하고 있죠. 애들도 소비하고 교사들도 그대로 거의 하려고 하고 있고 교과서대로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갔다고 표현하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원격 연수도 소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교육과정도 소비하고 있고 유튜브도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교육 아시죠? 메이커 교육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 반 학생들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맞다고 보는데 교사가 직접 해보지 않은 걸 가르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교생실에서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가르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자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생산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생산자에게는 생산자가 되려면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2004년도에 P21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교육부랑 다국적 기업에서 21세기의 미래 핵심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연구하고 난 보고서가 이건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저기 노란색 부분은 4C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해가지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창의성 이렇게 4가지의 역량이 미래 인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보라색이 뭐냐면 IMT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스킬이에요. 정보를 수합하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보고서가 2004년에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2010년도에만 이걸 알고 준비를 했다면 저는 유튜브가 대박이 났겠죠. 왜냐면 최근에 제가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2014년에 15년에 제가 제 아들 딸한테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캐리 앤 토이즈라고 아세요? 안녕하세요 캐리언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가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이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2004년에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명제가 있었잖아요. 교사가 배우지 않은 걸 가르치기 어렵다. 글쓰기 능력 대부분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일기 쓰기 시키실 거 아니에요. 독서 감상문 쓰기 숙제를 내실 거죠. 그게 왜냐면 결국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교사가 글쓰기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걸 가르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웃기죠? 모순이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앞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사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그것만한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배운 제자들이 영상 제작 능력을 기르려면 우리가 먼저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영상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용어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Y예요. 왜 우리는 영상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왜 영상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How와 What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PD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스스로가 PD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체육이나 놀이 영상도 만들고, 수업 관련된 영상도 만드는데요. 영상 프로세스가 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상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유튜브용으로 어그를 끌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보통 찍기 때문에 교사니까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료 교사에게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데에 대한 고민을 막 해요. 콘티를 짜겠죠? 그러고 나면은 내용이 정해졌잖아요. 메시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3번에서 카메라는 어떤 구도로 찍을 건데, 그럼 뭐 카메라 하나로 할 거야? 2개로 할 거야? 3개로 찍을 거야? 어떤 각도로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의 흐름은 어떻게 할 건데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돼요. 저는 PD이자 카메라맨이자 수업 진행하는 교사고 나중에는 편집자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는 수업을 하기 전에 지도안이라는 걸 짰어요. 그죠? 지금도 교생 실습 나오면 실컷 짜시잖아요. 지도안대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좀 바뀌어서 PD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PD와 같은 사고를 갖고선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또 등장시켰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교사가 되면 수업 지도안 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수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수업을 시청해주는 그 구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영상 만드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을 기본으로 촬영을 하고요. 옛날에는 아이폰으로 했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면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가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랑 3개일 때랑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에 지르려다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10 얼마짜리 이걸 먼저 사고서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뒤에 액정이 없어요.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제 고프로 7까지 가서 하게 됐는데, 고프로 7을 사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떨방이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액션캠이니까 해도 안 떨리고, 결정적으로 광각 기능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근데 저걸 쓰면은 넓은 각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옛날에는 용량 때문에 아이폰을 짧게 끊어서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대충 구상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다가 다시 안 나와. 딱 끊고 지우고 다시 얘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나오네? 또 끊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안 좋냐면은 그렇게 얘가 못할 줄 알고 끊었는데 갑자기 막 잘하는 거예요. 체육 활동을 하거나 수업 영상을 찍을 때 아깝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2개, 3개로 길게 가요. 길게 그냥 이렇게 통편집이라고 하죠. 통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게 컷 편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에버노트라는 기록 및 메모 앱을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평소에 그 체육 영상 및 블로그를 할 때 쓰는 거고, 뭐 제목이 있고 개요는 뭐고, 그 다음에 준비물, 경기장 모습, 활동 준비, 활동 안내, 여기 잘렸는데 뭐 지도사항 및 유의점 이런 것들을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컨트롤십을 한 다음에 그때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이런 흐름으로 해야지 라고 해서 이 흐름이 이제 아까 제가 키노트 애니메이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기를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키노트라고 있어요. 그 MS에서 만든 PPT랑 똑같은 건데, 이제 애플에서 만든 OS는 요거죠. 키노트로 하고 있고요. 그럼 보여드리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5분짜리 만드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 있어요. 아까 준혁 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파이널 컷으로 데리고 와서 파이널 컷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활동 영상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는데 이거를 데리고 와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기획번칙 인트로가 뻑뻑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충의 스케치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소리만 등장해서 하얀 바탕에 키노트로 만든 그런 게 쭉 나오고 실제 활동 영상이 나와서 실제로 애들이 하는 거를 찍은 거를 편집해서 자막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언은 결국에는 크리에이터가 되실 거면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면 사진 많이 찍으시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동영상도 많이 이제 찍으시게 될 건데 그거를 핸드폰에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왜냐면 처음에 찍은 거를 바로바로 편집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삶을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에 어딘가에 놔두고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폴더 정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드랍박스에 저장을 해놓고 뭐 링크를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에버노트에다 저장해 놓기도 하고 해서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선생님들 유튜버가 되실 거면은 스마트폰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뭐 맥이든 뭐든 뭐 필요하시고 어떤 영상 편집을 할 거냐. 네,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되게 많죠. 뭐 키네마스터나 비바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 루아 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좋은 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계속 고민하시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네, 별 반응이 없네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냐면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처음에는 게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준혁 쌤도 게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었고요. 게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 중에 심시티라고 네, 세대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 만들고 막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린시스 메이커라고 해서 공주 만들기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붕어빵 타이쿤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은 아침에 뭐 이렇게 딱 보고 채널 구독자가 막 늘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막 내가 이 채널을 키우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영상을 막 만드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니까 어떤 댓글이 달릴까 막 이런 거를 뭐 기대하게 되잖아요. 좋아요가 오늘은 2개 달렸네?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재밌고요. 그리고 인정 욕구 다들 갖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사로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학부모한테 인정받고 동료 교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공헌감을 얻을 수 있어요. 되게 기획쌤이 만드는 뭐 체육 영상을 보고 체육 수업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 기획쌤 뭐 보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알고 되게 이렇게 연예인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걸 자제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발표하러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강의 발표 제안이 막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제 생각에 교사 유튜브는 이제 태동기예요. 교사 집단이 상당히 느린 거 아시죠? 네, 교사 집단에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 세계를 다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이제 막 시작된 태동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블루오션에 빨리 뛰어들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Y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이걸 할 건데를 명확히 하시고 뛰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인데 열정기획사를 검색을 해보시고
네, 구독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이런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는 처음에 안 하다가 몇 번 넣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이들 뭐 활동하는 거 찍으신 거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쉽게 그런 걸 허락하는 편인지가 궁금해요. 애들은 쉽게 허락하고요. 학부모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지금 우선 3월 4일 시험식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학교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가정통신문이 나가요. 그때 끼어서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읽다가 다 사인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자녀의 이거 초상권을 이용해서 내가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아이스크림 샘 블로그에 올릴 거고 쿨메신저 샘 스토리에 올릴 건데 동의하겠느냐? 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애들이 갖고 와요. 근데 담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고요. 비담임이면 좀 비협조적인 것도 있어요. 교과 전담이면. 그래서 팁을 드리면 3월 4일에 빨리 내보내라. 이게 팁이고 중간에 할 때에는 상당히 태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비교육적일 수도 있지만 학부모의 그 학구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곳일수록 되게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있고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태클을 걸거나 하진 않고 이제는 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랬건 저 선생님은 저런 체육 영상을 만들면서 체육을 열심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되게 자기가 저 채널에 나온다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 저기 분은요. 네. 5시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교생 시스만 해봤지만 수업 짜는데도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쵸. 저거까지 하실 그런 시간이나 오히려 수업 컨텐츠 같은 고민을 덜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이 들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은 되게 높아심이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력이 지금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6학년 담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6학년 담임을 3년 연속했고요. 그 이유가 아까 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딤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사는 일회용 수업을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한 번 만들면 주구장창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그게 싫어서 6학년을 계속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교육과정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내년에도 6학년을 합니다. 내년도 아니죠. 이제 3월 4일부터. 네, 그렇게 하고요. 영상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리는데 점점 5시간은 똑같은데 점점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은 줄어드는데 그때마다 욕심이 더 생겨서 요 스킬을 한번 넣어볼까? 요 스킬을 넣어볼까 하면서 점점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저의 영상 만드는 스킬이 발전하는 그런 보람도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했을 때 좋은 점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했을 때 안 좋은 점이나 아쉬웠던 점, 좀 주의할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경쟁심이 다 있잖아요.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유튜버를 보면 질투가 나요. 실제로 TV 이종대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교실 놀이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 경기도에 계신 이종혁 쌤이라고 저랑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저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구독자가 적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4,300명이에요. 4,40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조혁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저한테 팁을 알려주셨는데 인디스쿨에 가면은 저는 항상 체육 쪽에만 올렸어요. 근데 자기는 학급 경영 쪽에 올린다는 거예요. 놀이를. 그러면 거기서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학기 초에 하면 교실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스쿨에다가 학급 경영에다가 빵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투, 그러니까 되게 초월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도 좀 읽고 해야 되는데 페미니스님이 쓰신 그런 책도 좀 읽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겸직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어저께 내부 결제로 겸직 올렸어요. 요새 지금 저기 경남의 박대현 쌤이라고 좀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선생님이 광고를 좀 붙였는데 애들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징계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얼른 겸직 허가를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되고요. 네, 웬만하면 다 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면은 다 해줍니다. 근데 교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저는 일 안 할 거예요, 이제. 수직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도 지금 저는 붙일까 말까 하다가 안 붙이고 있다가 최근에 붙였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체육 프로젝트 활성화를 했는데 제가 2015년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유튜버가 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를 더 띄우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링크만 붙여서 막 하고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5시간 내에 걸쳐서 만들어요. 그리고 애기 셋이 있는데 와이프가 보고 가끔씩 일요일 아침마다 커피숍에 가서 3시간 동안 만들고 이러는데 아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 광고를 왜 안 붙였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저 교사는 애들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어 라는 그런 프레임이 제일 무서워요, 교사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주변에 초등체육이 워낙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활성화하려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좀 무서웠고요. 2번째 뭐였더라?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안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원격 연수 같은 것들에서도 많이 저렇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결국에 선생님들이 돈을 보고선 돈을 내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광고만 좀 보고 스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처럼 교사 유튜버들이 많아지면 제가 예언하는데 그런 티처빌, 아이스크림 뭐 이런 원격 연수 시장 싹 죽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유튜브의 힘이 되게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 학생들 얼굴 관련해서는 유튜브 나중에 실습하겠지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모자이크를 다 넣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수십 명이면은 얘는 모자이크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정면일 경우는 그 옆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정면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연자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째 연자분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열정기백생 채널을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실 것 같아요. 성김 선생님은 많은 노하우랑 어떤 테크놀로지 여기들이 많이 들어갔다면은 한도현 선생님 얘기는 손수건이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한도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제 유튜브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 아픔선의 대표 교사이자 전남에서 온 현경초 교사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그냥 수업을 하겠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지금 이렇게 큰 데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꿈선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퀴즈. 무슨? 정답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제가 작은 이벤트로 저희 이 강연 들은 걸 혹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아꿈선이라고 해시태그 달면 뽑아서 혹시 저희가 서울까지나 계신 데 찾아가서 직접 촬영하고 유튜브 업로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뭐 많이 질문 중간중간 할 테니까 많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라는 약자의 연구회로 지금
많은 현직 교사들이 모여서 과학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눔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군선은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남, 경남에 총 저기 뒤에 시민자 선생님까지 대구까지 해가지고 36명의 현직 교사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시고 다 교대생이신가요? 네. 예, 교대생 2명도, 광주교대생 2명도 지금 같이 함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많이 빈칸 있는데 아까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되는데 많이 지원과 가입 신청 부탁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채워지는 기적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유튜브 선생님들에게 꿈을 선물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느꼈던 가슴 떨림 같은 설레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남을 사랑하는 시골 교사입니다. 지금 혹시 강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첫 발령 받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대천에서 놀고 있는데 과학사님이 강진 발령 났으니 가봐라 해서 바로 찾아봤는데 땅 끝이더라고요. 정약용 유배지에서 엄청 내가 제일 엄청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는 저도 지금 아버지가 농사짓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너무너무 대도시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지금 약 10년째, 지금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째 지금 100명 미만의 시골 학교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악동선 초등 3분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 과학을 되게 열심히 해서 과학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령받고 만난 친구들이에요. 강진에서 11명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6명을 만났습니다. 6명 만나다가 이제 그러면은 좀 너무 대도시에 살고 싶어요. 대도시에 가야겠다. 무한 군인데 좀 더 큰 도시로 옮겼는데 전교생 23명의 작은 학교로 가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6명이면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뭐 발표는 되는데 나름 아이들에게 규칙이 있어서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과학 관련 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금상도 받아본 적 있고 또 가장 좋은 점은 교장 선생님 몰래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관사 살았거든요. 우리 관사 다 데려가서 추울 때는 진짜 이불 펴놓고서 다 들어와서 야 국어책 펴 같이 누워가지고 국어 수업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얼마 전 넥센 고척돔에 가서 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투수들만 던질 수 있는 VIP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나 허리가 다쳐서 2주 만에 수술하고 바로 갔었어요. 끝나고 나올 때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 던지는 것보다 보통 이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머릿속에는 이거만 해야지 이게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꿈을 이뤘습니다. 그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어떤 분도 시구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원,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을 되게 이룬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 혹시 스카이캣을 보셨나요? 네. 스카이캣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정말 저런 입시 코디, 그러니까 고액을 받는 입시 코디가 있냐 이런 걸 놀라워 하잖아요.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 상층이 아니라 극상층 시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조그만 컨설팅 사무실이 코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그 시장을 거의 모르죠. 진짜 한 명의 학생을 극상층 시내에서 입시 코디로 일해서 다들 팀이 짜증 많은 팀장이 코디 역할을 해요. 엄마들의 처음이거든요. 어떤 일이 이제 좋은 대학 가면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어머니들의 과잉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까 6명 봤죠. 저희 애들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공부는 진짜 너희들은 행복이 중요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 정말 행복하게 고구마 캐고 삼겹살 구워 먹고 자유롭게 뛰어노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저 너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부터 광주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이제 강사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가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4학년, 5학년인데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나게 크게 나더라고요. 저도 나름 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가르쳐 생각했는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교육적 차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 과학학원만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광주에서는 약 88개가 검색되는데 당연히 강진이나 제가 있는 무안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과학 전문 학원만 88개고 일반 학원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 학원 수는 더 많겠죠. 광주도 이럴진데 뭐 강남, 오늘 여기가 대치동인 것 같더라고요. 대치동 여러 가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의 우리 아이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걸 느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학습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강진에 가서 되게 충격받은 게 저도 시골 저희 아버지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고 부모님들은 서울에 가서 다 일하시고 할머니들이 키우세요. 아직도 기와집이 있고 머리에 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 학생 수가 다 줄어드는데 시골은 다문화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과학이 너무 좋아요. 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그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동기 3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술을 먹다가 우리 뭔가 뜻깊은 일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김에 야 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의기투합해서 그럼 어떤 것부터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학이었거든요. 저 영어과 나왔어요. 문과 나오고. 근데 영어는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처음 수업 공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겁다고 하고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과학 수업 하면서도.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과학을 계속 공부했고 과학을 통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재능 나눔을 하자 생각해서 과학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을 텐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손 들고 얘기하자. 누군지 아십니까? 허팝. 허팝이죠.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가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할 건데요. 퍼포먼스 3, 2, 1, 발사! 재밌는 과학 실험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독자 수가 300만 명.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일반인들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학년들 오면 글자 아까 말한 거 막 캐리는 다 아는데 저도 6살 딸이 있는데 글자를 몰라도 캐리어, 지니어, 요즘에 지니언이라고 하는데 지니언니, 도티, 허팝은 다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과학실험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뭐 인디스쿨에 올리는 것보다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는 유튜브에 알려주면 되게 교육적 효과가 크겠다 해서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악금서 채널에는
약 300여 개의 초등 과학 실험 영상이 올라와 있고 각 3, 4, 5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는 약 30만 조회 정도 되고 있고 구독자 수는 2,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올라와 있는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실제 인강처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학년 2학기 4단원 1차 시 거품 속 불꽃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빵빵 터지는 불꽃놀이 본 적 있나요? 정말 신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 주변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6학년 2학기 1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팝과 똑같은 내용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험을 하던 내용이다 보니까 안전 그리고 실험 절차 그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되는지까지 과학적 원리를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학년 2학기 1단 생물과 우리생활 3, 4차 시 택함과 지심벌레 편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잡으려고 전남 논두렁을 이틀간 뒤졌습니다. 그래서 현무경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지 선생님들 잘 모르시길래 설명 방법 듣고 그리고 나서 핵함을 관찰하거나 그립니다. 핵함을 관찰하는 실제 말해봅시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촬영한 것이 이렇게 뻗어 있고 녹색 머리카락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쪽을 보면은 용수철 같이 생긴 것이 핵함 핵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 보통 선생님들이 사시거나 아니면 사진으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대도시로 아스팔트로 알고 있는데 좀 경기도 지방이나 약간 춘천교 쪽 내려가면 논두렁 가면은 이제 한 여름 되면 핵함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과 직접 야 나가자 해가지고 직접 건져와서 관찰하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과학자가 꿈이 될 수 있거나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꿈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어요. 스테파라트로 볼까? 아니다. 우리 전남 시골 아니냐 해서 나가서 보자 해가지고 이틀 동안 다 뒤져가지고 끝내 발견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로 뽑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실험 영상 제작의 실제인데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 교육과정과 연계되다 보니까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사전 실험하고 촬영 및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4, 5, 6학년 약 300차씩 다 올렸고 지금 5, 6학년이 개정돼서 다 4학년 몇 학년이세요? 3학년? 네. 2학년? 4학년? 1학년이죠. 다 이제 5, 6학년이 개정이 돼서 다 교과서가 새롭게 바뀌는데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는 새롭게 개정돼서 배포되는 교과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5개념이나 여러 가지 그 실험 관련 내용이 잘못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평생 5개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논문이나 지도서를 관련해서 분석하는 일이 주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약 3분, 저희는 초등 3분 과학이라고 해서 군더더기 없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작성해요. 처음에는 딱 카메라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수업에 관해서 했었는데 막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간 말도 너무 많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도 집중을 못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본을 작성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본이 작성되면 사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 실험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사전 실험만 5시간? 좀 짧습니다. 일반 선생님인데 저희는 과학을 좀 관심 있던 선생님이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재료가 없어서 막 헤매기도 하는데 사전 실험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또 사전 실험 시에서
그 학교에 준비물이 다 없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대체 실험이나 대체 준비물 또 안전 관련 사항들을 다 넣어가지고 실험 영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거만 편집했습니다. 강연 1학기 1단원 생물과 어떻게 생활 폭신폭신한 빵을 만드는 신기한 방어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빵 만들기 준비물은 장갑, 대량 스푼. 먼저 준비물을 안내하면 선생님들은 준비물만 봐도 다음 실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효모도 즉석 활성 효모, 이스트 효모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빵 반죽에 필요한 효모가 있어서 직접 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석 활성 건조 효모는 다른 건조 효모와 달리 반죽에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즉석 활성 건조 효모,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아까 사전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 빵이 바로 부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보니까 즉석 활성 건조 효모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하고 협찬이라는 말도 되게 많은데 바로 앞에 이마트에 가서 직접 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한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만 안내해줘도 선생님들이 많이 과학 실험을 솔직히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거 다 준비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이런 안내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은 미리 3분만 보면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즉석 활성 건조용으로 빵 만들기 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보고 오면은 되게 간단하니까 실험을 하게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홈페이지 및 네이버 TV, 카카오톡 플러스에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것은 갈매기가 통과인가. 지금까지 이런 수상으로는 없었다. 범인은 잡을 것인가? 한복 잡을 것인가? 그 치킨을 팔자. 범인 잡혔다게 온거지 앞에 치킨집을 창업. 오, 엄마. 수사국에서는 고전을 위한 콩닥에 감미맛을 잡히니까 대박이 나게 된 탈락주가 보면서 치킨집 하는 겁니까? 치킨집. 아큼성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반짝 관심인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처음 과학 실험 영상으로만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라는 왕갈비 같은 맛을 만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가지고 되게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반짝 관심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수업에 적용했냐면 먼저 학생들한테는 기림 영상이라고 먼저 수업의 거꾸로 교실이죠. 먼저 학습 링크, 유튜브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게 되고 교사의 피드백을 거쳐 아이들의 지식이 과학자의 지식으로 바뀝니다. 간단히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수업 전에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고 오라고 하면 게임 영상을 엄청 봐요. 그래서 시간이 공부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수업에 집중한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학급 밴드에 올려줍니다. 미리 보고 배우려고 보고 오면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보고 오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잘 아니까 스스로 검색을 해서 수업을 스스로 설계를 합니다. 이 시험 장면은 4학년 1학기 식물의 생활 단원인데요. 아이들이 옥수수의 한사리를 보고 와서 스스로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교과서에는 식물의 한사리 변화, 옥수수만 나와 있는데 보고 왔으니까 스스로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학년인데요. 5학년 행성 간의 거리를 이제 그 도화지에 붙여서 거리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이 친구는 집에서 미리 해가지고 왔어요. 해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붙이니까 거리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나무 젓가락에 붙여서 입체적으로 세우면 아이들이 좀 더 행성 간의 거리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는 실험을 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잘 쓰는데요. 아까 모바일에서 키네마스터라는 어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플 활용해서 스스로 촬영해가지고 배운 내용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면서 이제 진로와 연결해서 과학을 좀 더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에 적용했던 아이들의 소감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고 실험을 하니 더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과학 실험 영상을 보니까 그 이해력이 좀 더 빠르고 그 실험할 때 더 잘 실험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이 전 처음에 이제 우리 반 아이들만 가르치려고 만들었는데 저는 광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3학년인데 과학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보고 와서 스스로 실험에 참여하다 보니까 재미있다고 이야기한 인터뷰입니다. 이건 이제 단원송이라고 하는데요. 수업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노래를 과학 개념을 엮어 서정적인 멜로디에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한 살이와 관련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물과 빛,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걸 노래와 함께 아이들이 손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관련 작사, 작곡은 저희 악동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와 작곡을 다 하셔서 계속 모든 단원을 지금 업로드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올려준 단원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태블릿 빌려서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 있어. 나에게 대를 맞출 순 없어도 손바람이 불면 난 곁에 서 있어. 내가 건전지를 잡아서 가라. 손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어. 공기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서 스스로 보면서 과학 개념을 신속하게 익히고 노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궁선의 처음 만든 목표는 과학을 배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자. 이 목표가 첫 번째였습니다. 배움은 두 번째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얼마나 배우겠어요. 과학을 즐거워하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교육한 결과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죠? 6명, 7명 아이들 데리고 전남 발명대회 은상도 받고 관찰대에 나가서 동상도 받고 이 광주 선생님은 그 전국 탐구대에 나가서 은상도 받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EBS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짜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더 친근감 느끼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할 줄 아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실험을 하더라고요. 보고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집에 직접 가가지고 재료를 사다가 공부를 하는 모습 보고 유튜브가 방과후에 그런 수업 도와준 선생님으로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느끼는 계기가 배웠던 실험들 하면서 동생님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실험 같이 해보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 영상에서 아이들이 도전할 실험은 6학년.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집에 가서 방학 중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의 어떤 좋은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선순환 될 수 있다.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정도 되게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쓰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자막도 부끄러워서 옆에서 누가 읽어줬거든요. 저희 첫 번째 영상 보면은 제가 나와서 이러고만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읽어줘요. 친구가 와서 막 연락이 와요. 너는 바보같이 뭐하냐. 말도 안 해요. 약속거라가 필요합니다. 약속거라 이렇게 표시해서. 근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좋은 영상, 유료 영상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홈런 아이들 들어가거나 동화 사이언스 들어가면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근데 유료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여러 이제 임용고시생이 되면은 유료 인강 듣기에도 되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내 부끄러움 하나 정도야. 우리 애들만 볼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 내 몫이니까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맨날 회원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답이다. 교육 나눔이라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한우물을 판 결과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구글플에 가서 이 친구가 발표를 하고 이 자리였어요. 작년 8월에 기자 40명 앞에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도 한번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참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뭐 요즘에 되게 수익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어떤 기자분께서 물어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한숨을 팍 쉬고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이 기자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이 지금 300개 쌓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그냥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돈 나라에서 주는데 애들한테 도움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무료 나눔을 평생 가자라고 기자들 앞에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향신문 한겨레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신문의 사회교육 일면을 장식하는 크게 메인 신문에 나게 되었고 EBS를 2번 출연했어요. 처음 10월달에 출연하고 저번 주에 한번 1시간짜리로 특집 편성돼서 한번 출연하게 되고 아까 봤죠? 시구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돈보다 시구하는 게 더 너무 좋아요. 시구하면서 너무 평생의 보답을 너무 많이 받게 됐고 이 구글에서 글로벌 아시아 구글의 메인 기사로 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EBS로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악궁선은 전 세계의 어려운 환경들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향합니다. 저희 댓글에 유학원 저희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접속한지 알 수 있거든요. 호주 유학생이더라고요. 또 두 번째 얼마 전에 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글씨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과학 숙제할 때 너무 도와줬어요. 찾아봤더니 일본 학생이더라고요. 일본 학생들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과학 수업을 숙제에 도움받는 거 되게 이 유튜브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뉴스로 봤었는데요. 이게 눈꽃송이 아니라고 해서 중국의 소수민족 아이인데 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걸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어때 글로벌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중국어를 좀 할 줄 아시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중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임용고시생도 도움이 된다고 영상이 달랐더라고요. 뭐 렌즈 공부하다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저희 영상 어떻게 찾아보고 왜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볼록 렌즈가 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선생님, 아시는 분이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례한다고 이렇게 임용고시 도움이 되고 첫 발령 받고 참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6학급에서 근무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으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야 참아 너만 틀려고 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듣고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절이 떠나라.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중도 절을 바꿀 수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자기 남기고 스스로 댓글을 달라요. 스스로 배우고 과학 점수가 85에서 100점을 늘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학부모님이 글을 남겼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아까 수업도 하시기 바쁜데 아이들 위해서 교육 나눔 하고 있다는 게 존경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말에 되게 힘을 얻습니다. 악궁선의 목표는 선생님. 네, 악궁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고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무료 나눔하여 교육적 차에서의 기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학생들, 남미, 그리고 거리가 멀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국경 없는 교사가 되어 평생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 교육 기회가 균등한 세상을 위해 아꿈선을 노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되게 호흡이 긴 과정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한다면 되게 의미 있고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이제 유명하시게 됐는데 혹시 뭐 기업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제안이 온 적은 없는지? 네, 구글에서 저희 그 촬영 장비나 이런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네. 받는 거는 다 촬영 장비와 거기에 목적에 맞게 촬영하고 나머지 실험 실습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 선생님들 다 2만원씩 내고 있는데 다 사비 풀어서 재료도 만들고 있고 계속 나눔 활동 평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 콘텐츠 위주로만 계속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 혹시 다른 과목이랑 다른 콘텐츠를 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서. 지금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아꿈선 회원들은 지금 과학과 나눔이라는 콘텐츠로 계속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아꿈선 1기, 2기, 3기, 4기를 계속 뽑거든요. 그래서 후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뭐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뭐 과학, 뭐 영어나 수학 같은 콘텐츠도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문화 학생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효소, 뭐 과산화수소 이런 학습 한국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면 그 영상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 학교 우리 반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글도 잘 이해 못하는데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해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르고 오면 학교에 수업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지루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되게 놀라운 게 그런 DD 영상을 보고 오면 그 과산화수소나 뭐 요오드나 칼륨 같은 전문적 용어는 모르지만 내가 실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3학년 때는 모르게 되더라도 제가 지금 10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들이 4학년, 5학년이 가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먼저 수업이 아까 말했죠. 초등 단계에서는 저의 생각에는 배움보다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배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영어하고 중국어로 번역하신다 했는데 혹시 일어 쪽으로는 관심 있으신지? 이런 쪽도 관심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저희가 갑자기 굳은 나이인데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에 좀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저희 아꿈선으로 태그 걸어서 연락 주시면 같이 일어도 같이 번역해서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일어 하십니까? 네, 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명함 장 네, 조금 다른 종류의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PPT에 나온 이력을 잠깐 봤는데 석박사까지 하실 정도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심도 깊은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좀 더 쉬운 실험과 쉬운 내용을 교육하시다 보면 그런 좀 더 어려운 과학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기진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박사는 휴학 중인데 제가 박사를 가게 된 이유가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아까 저는 시골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 강남 아까 받는 최고의 강사들에 의해 받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 시골 전남에서도 최고의 과학교사나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주자라는 의미로 박사 과정을 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학에 대한 탐구에 대한 욕구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 배움 나누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누고 배울 수 있고 배움 나눠주는 게 제 가장 큰 보람이고 뭐 아쉬움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도현 선생님께